지금 이 순간 공장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최적화하고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하는 지능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100년 만에 대전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핵심 코드를 손에 쥔 기업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MI 큐브 솔루션. 삼성과 SK가 반도체를 찍어내는 그 순간 이 회사의 시스템이 공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HBM 한 장을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수백 개의 초정밀 공정, 그 보이지 않는 신경망을 설계하는 곳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부터 시작해서 사야 할 뉴스, 피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MI 큐브 솔루션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를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 AI 기반 지능형 제조 운영으로의 진화. 현재 스마트 팩토리는 설비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10년은 자율제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MI 큐브 솔루션은 단순 공정 관리를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내는 지능형 솔루션으로 고도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및 고부가치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장. 이 회사는 미세 공정이 필수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체전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HBM 등 차세대 반도체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정교한 공정 제어 시스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정밀 제조 산업의 성장이 곧 이 회사의 성장판이 됩니다. 세 번째, 제조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전환. 개별 공장마다 다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는 기술은 강력한 진입 장벽입니다. MI 큐브 솔루션은 다양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단순히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제조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유통 분석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잠재력이 큽니다. 네 번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해외 시장 동반 진출. 국내 주요 대기업 삼성, SK 등 북미와 유럽의 생산 거점을 대거 확보함에 따라 기존의 협력 관계를 맺어온 MI 큐브 솔루션의 시스템도 함께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번 구축되면 교체가 어려운 B2B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글로벌 고객수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핵심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클라우드 기반 SaaS 전환 및 구독형 수익 모델 정착. 과거의 일회성 구축 SI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기반의 SaaS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을 낮춰 중견, 중소기업 시장까지 고객층을 넓히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독형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트윈 기술의 본격 상용화. 가상세계의 실제 공장을 똑같이 구현해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MI 큐브 솔루션이 보유한 시뮬레이션 역량이 디지털 트윈과 결합될 경우 사고 예방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MI 큐브 솔루션은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DX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은 정밀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험치가 10년 후에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I 큐브 솔루션,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및 개별 이슈. 핵심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 가상 이슈 첫 번째, 삼성, SK하이닉스, HBM 전용 라인, AI 지능화 솔루션 독점 수주. 이유는 회사가 공을 들이는 HBM 공정은 고도의 정밀 제어가 필수입니다. 이 분야의 메인 파트너로 선정된다는 뉴스는 확실한 기술적 혜자를 증명하며 매출 점프의 신호탄이 됩니다. 가상 이슈 두 번째, 자사주 소각 또는 추가적인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이유는 이미 무상증자와 배당을 진행했지만 추가로 자사주를 사서 없애는 소각 결정은 주당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여 수급을 끌어모읍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제조 AI 시장의 확장. 가상 이슈 첫 번째, AX 관련 대기업의 제조 AI 예산 2배 증액. 이유, 전방산업, 반도체, 2차 전지 등 대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보도는 MI 큐브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곧 채워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가상 이슈 두 번째, 국내 스마트 팩토리 보급률 90% 달성 및 고도화 단계 진입. 이유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선 고도화 단계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할 때 기술력이 앞선 MI 큐브 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정부 정책과 국가 전략 기술. 가상 이슈 첫 번째, 산업부 주관 K 자율제조 프로젝트 총괄 주관사 선정. 이유로는 정부가 밀어주는 국책 사업에서 대장격인 총괄 역할을 맡게 되면 공식력이 확보되어 다른 대기업 수주정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가상 이슈 두 번째, 제조 SW 분야 국가전력기술 지정 및 세 공제 혜택. 이유로는 반도체처럼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력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업들이 솔루션을 도입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십. 가상 이슈 첫 번째, 글로벌 빅테크, 엔비디아 등 플랫폼 내 공식 솔루션 등재. 이유로는 엔비디아의 디지털팀 플랫폼 같은 곳에 공식 파트너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주가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됩니다. 가상 이슈 두 번째, 중국 위에다 그룹 합자법인발 대규모 현지 수주 성공. 이유로는 해외 진출의 교두보인 중국 합자법인이 실제 숫자로 찍히는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뚫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기술 이슈. AI 에이전트 상용화. 가상 이슈 첫 번째입니다. 자연어 기반 제조 AI 에이전트 실제 공정 적용 성공 사례 발표. 이유로는 작업자가 말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실제 공장에서 효율, 불량률 감소 등 이런 걸 냈다는 데이터가 공개되면 시장은 이를 게임 체인저로 인식합니다.
가상 이슈 두 번째, 디지털 트윈 기반 무중단 공정 시뮬레이션 특허 및 상용화. 이후로는 사고를 0%에 가깝게 막아주는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안전이 최우선인 대형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리스트는 현재 MR키브 솔루션이 추진 중인 사업들과 정부 정책 방향을 매칭한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제 뉴스나 공시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본격적인 관심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MR키브 솔루션,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신중히 점검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슈. 핵심 인력 이탈 및 기술 보안 사고. 가상 뉴스입니다. MR키브 솔루션 AI 자율제조 핵심 개발팀 경쟁사로 집단 이직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피소.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의 자산은 곧 사람입니다. 특히 LLM 기반 AI 에이전트와 같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한 소송에 휘말리면 수주 활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법적 비용이 발생하여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반도체 2차 전지 투자 사이클의 급격한 냉각.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수요 국가의 삼성, SK 등 주요 고객사가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예산 50% 삭감 및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 이유는 MR키브 솔루션의 매출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업황이 꺾여 고객사가 신규 라인 증설이나 AI 전환 예산을 줄이면 이 회사의 수주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고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스마트 팩토리 정부 지원 예산 삭감 및 규제 강화.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중소 중견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 대폭 축소 및 클라우드 보안 인증 규제 강화. 이후로는 이 회사는 정부의 자율제조, 국책과제와 보급 사업 수혜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가 바뀌어 예산이 삭감되거나 SaaS 전환 과정에서 공공금융권 수준의 까다로운 보안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시장 확장성에 제동이 걸리고 추가 인프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중국 시장 합자법인의 사업 실패 및 기술 탈취. 가상 뉴스입니다. 위에다 그룹 합자법인 내부 갈등으로 파행 운영. 중국 현지 법원에 의한 기술자산 동결 조치. 이유는 해외 진출의 교두보인 중국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갈등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해외 성장 모멘텀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특히 기술만 흡수당하고 시장에서 퇴치당하는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확장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오보행, 물량 부담 및 유동성 위기. 가상 뉴스입니다. 무상증자 신주 상장 후 기관 투자자의 엑시트 가속화. 미합약 물량 폭탄의 주가 급락. 이유는 최근 실시한 무상증자로 주식수는 늘어났지만 이는 단기적인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나 초기 투자자의 보호애수가 해제된 상태에서 실적 뒷받침 없이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는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 리스트는 MR키브 쇼리슨이 가진 전방산업 의존도와 기술 인력 중심 구조의 취약점을 겨냥한 시나리오입니다.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이와 같은 뉴스가 보인다면 회사의 성장 로직이 깨진 것으로 보고 즉시 비중 조절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의 싸움입니다. MR키브 쇼리슨을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채로 뉴스를 마주치는 것과 오늘처럼 구조를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뉴스를 마주치는 것, 그 차이가 수익률을 가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망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분석이 그 준비의 한 조각이 됐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알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넷플릭스를 보는 순간 이 회사가 돈을 법니다. 화면 속 영상이 끊기지 않고 흐르는 것,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눈으로 읽는 것, 애플 비전 프로가 8K 영상을 지연 없이 띄우는 것,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압축과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이름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회사는 완성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삼성이, 퀄컴이, 현대차가 칩을 설계할 때 사들이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산 IP를 만듭니다. 한번 팔고 끝이 아닙니다. 그 설계도가 들어간 칩이 전 세계에서 팔릴 때마다 조용히 자동으로 로열티가 쌓입니다. 아직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칩스앤미디어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부터 시작해서 사야 할 뉴스, 피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설계자산 IP 전문 기업으로 10년 후를 결정지을 5가지 핵심 성장 모멘텀을 정리해드립니다. 칩스앤미디어 10년 후 성장을 결정지을 5가지 모멘텀. 첫 번째, NPU 신경망 처리장치 IP의 본격적인 개화.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전문 IP에서 AI 연산을 위한 NPU IP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향후 10년은 모든 가전, 자동차, 로봇에 AI가 탑재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저전력 고효율 NPU 설계 능력은 이 회사를 단순한 비디오 부품사가 아닌 AI의 핵심 설계사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차의 눈, 비디오 코덱의 필수성.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는 급증합니다. 이 수많은 카메라가 찍는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압축하고 분석하려면 칩스앤미디어의 비디오 코덱 기술이 필수입니다. 10년 후 자율주행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 때 전 세계 자동차의 시각, 신경망에 이들의 IP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 및 XR 확장현실 기기의 핵심 파트너. 애플 비전 프로 같은 XR 기기는 초고화질 8K 이상 영상을 지연 없이 재생해야 합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이미 8K 비디오 IP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기가 가벼워져야 하는 특성상 초저전력 설계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 때 칩스앤미디어의 IP를 채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로열티 기반의 무한 확장 비즈니스 모델. 이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 번 설계도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계도가 들어간 칩이 팔릴 때마다 받는 로열티에 있습니다. 10년 후 AI 칩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커진다면 칩스 앤 미디어는 추가 비용 없이 앉아서 버는 로열티 수입만으로 거대 기업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AI 시장 진입. 기존에는 모바일이나 가전 위주였다면 이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효율적인 영상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AI 서버용 가속기에 칩스 앤 미디어의 고성능 비디오 IP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비트리 서버 시장이라는 거대한 신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칩스 앤 미디어,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을 가져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로열티 수입의 폭발적 임계점 돌파. 가상 뉴스입니다. 칩스 앤 미디어 분기 로열티 매출 비중 70% 돌파.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률 달성. 이유는 IP 기업의 주가 폭등은 라이선스가 아니라 로열티에서 옵니다. 고객사가 설계한 칩이 양산에 들어가 판매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로열티 비중이 급증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증거입니다. 비용은 거의 없고 수익만 늘어나는 수익성 레버리지의 정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온 디바이스 AI 및 비디오 스트리밍의 고도화.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및 PC 제조사 8K 온 디바이스 AI 영상 처리 엔진 표준 채택. 이후로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는 초저전력 비디오 코덱 IP가 필수입니다. 칩스 앤 미디어의 주력인 고효율 압축 기술이 업계의 표준처럼 쓰이게 되면 시장의 보급률이 임계점을 넘으며 모든 스마트 기기 하나당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국가 전략 기술 지정 및 세제 혜택 확대.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반도체 IP 국산화 프로젝트 추진. 칩스 앤 미디어 핵심 주관사 선정. 이유는 한국은 메모리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IP는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부가 펠리스 생태계 자립을 위해 IP 국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칩스 앤 미디어를 국가전력 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세제 혜택은 물론 국내 대기업 삼성, 현대차 등과의 협업 강도가 의무적 수준으로 높아지는 강력한 수혜를 입게 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글로벌 빅테크와의 차세대 NPO 협력. 가상 뉴스입니다. 북미 최대 GPU 설계 기업 차세대 AI 가속기에 칩스 앤 미디어 NPU IP 통합 결정. 이유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자체 칩의 특정 기능, 영상 처리형 AI 연산을 위해 칩스 앤 미디어의 NPU IP를 채택했다는 뉴스는 기업의 체급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전 세계 모든 펠리스 기업들이 칩스 앤 미디어의 IP를 검증된 솔루션으로 믿고 쓰게 만드는 품질 보증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자율주행 레벨 4 전용 코덱 독점 공급. 가상 뉴스입니다. 세계 1위 자율주행 연산 칩 제조사 칩스 앤 미디어와 초저지연 영상 처리 기술 독점 라이선스 체결. 이유는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사고 방지를 위해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시장이 예상치 못한 독점 공급 뉴스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하며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완성했다는 선언이 되어 주가를 단기에 급등시키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요약하면 이 리스트는 칩스앤미디어가 보유한 조전력, 영상 처리 기술과 로열티 비즈니스의 강점을 극대화한 시나리오입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체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호재를 넘어 기업의 이익 체력 자체가 퀀텀 점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핵심 설계 인력의 경쟁사 집단 이직, 가상 뉴스입니다. 칩스앤미디어, NPU 및 차세대 코덱 핵심 개발진 경쟁사로 집단 이직 확인. 이유로는 IP 기업의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히 AI 연산을 위한 NPU 설계는 국소수의 핵심 엔지니어 내공에 의존합니다. 이들이 이탈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 차세대 IP 개발 로드맵이 중단되고 기술 해제가 무너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통째로 증발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내부 결함입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오픈소스 RISC-V 기반 무료 IP의 시장 잠식. 가상뉴스입니다. 글로벌 페미니스트 연합 비디오 코드 오픈소스 선언. 유료 IP 시장 급격한 위축. 이유로는 현재 칩스앤미디어는 라이선스료를 받고 설계도를 팝니다. 그런데 만약 성능이 준수한 무료 오픈소스 비디오 IP가 시장이 풀리고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 고객사들이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칩스앤미디어의 IP를 쓸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구식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의 붕괴입니다. 셋째, 국내 이슈. 대기업의 IP 내재화 가속화. 가상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 범영비디오 IP 자체 설계 완료 및 외부 조달 전면 중단 선언. 이유는 칩스앤미디어의 주요 고객사인 대형 펠리스나 제조사가 직접 만드는 게 싸겠다고 판단해 자체 IP를 개발해버리면 칩스앤미디어는 가장 큰 시장을 잃게 됩니다. 국내 정책 지원이 있더라도 대기업이 등을 돌리면 매출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및 IP 라이선스 금지. 가상뉴스입니다. 미국 상무부 AI 관련 반도체 IP 중국 수출 제한 대상 포함. 한국 IP 기업 직격탄. 이유로는 칩스앤미디어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합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 IP 설계 자산 거래마저 규제 대상에 묶인다면 중국 내 수많은 펠리스 고객사로부터 들어오던 라이선스 매출과 로열티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적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글로벌 특허 괴물의 특허 침해 대규모 소송 제기. 가상뉴스입니다. 해외 특허 관리 전문기업 MPE 칩스앤미디어 핵심 코덱 기술에 대해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는 IP 기업은 특허로 먹고 살지만 동시에 특허 소송에 가장 취약합니다. 만약 글로벌 특허 괴물이 소송을 걸어 패소하거나 막대한 합의금을 내야 한다면 재무구조는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또한 소송 중인 IP를 고객사들이 기피하게 되면서 신규 계약이 완전히 끊기는 영업중단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리스트는 칩스앤미디어가 가진 인적 자원 의존도와 대정치의 민감도를 바탕으로 설계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현실화되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비중 축소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IP 기업의 무서움은 느리게 터진다는 데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고 올라가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고객사가 설계하고 양산하고 판매하는 동안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로열티 수치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장이 뒤늦게 알아채는 구조입니다. 그때 가서 공부하면 이미 늦습니다. 칩스앤미디어를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코덱이 뭔지, MPU가 왜 중요한지, 로열티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뉴스가 터진 뒤에야 검색창을 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좋은 신호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 신호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분석이 그 간격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부품이 없으면 공정이 멈춥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파운드리가 새 라인을 깔 때마다 반드시 이 회사의 장비를 집어넣습니다. 웨이퍼 위에 나노미터 단위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플라즈마, 그 보이지 않는 불꽃을 설계하는 곳, 뉴파워 플라즈마. 그런데 이 회사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우주로 향하는 날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회사 한국화이바, 국내 복합 소재 1위, 누리호 후속 발사체 4세대 전투기 KF-21, 수소 저장 테크, 하늘과 우주를 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장 바닥에서 시작해 우주까지 닿는 기업, 이런 구조를 가진 종목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뉴파 플라즈마의 향후 10년의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부터 시작해서 사야 할 뉴스, 피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뉴파 플라즈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플라즈마 세정기 RPG 국내 1위를 넘어 강력한 자회사들을 통해 첨단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거대 그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이 회사의 체급을 바꿀 5가지 핵심 성장 모멘텀을 정리해드립니다. 뉴파 플라즈마 10년 후 성장 모멘텀 5. 1. 반도체 전 공정의 핵심 플라즈마 제어 기술의 독보적 지위.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웨이퍼 위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세정과 식각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뉴파 플라즈마의 주력인 RPG, 10년 후 더 복잡해질 2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입니다. 특히 국산화율이 낮았던 고출력 플라즈마 전원장치 RF 제너레이션 시장까지 장악하며 전 세계 모든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필수 설계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회사 한국화이바, 우주항공 및 방산 소재의 거물. 자회사인 한국화이바는 국내 복합 소재 분야의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10년 후 대한민국이 주도할 누리호 후속 사업
차세대 전통기 KF-21 저궤도위성 시장에서 기체 경량화의 핵심인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뉴파 플라즈마가 단순 장비사를 넘어 우주항공 소재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자회사 삼양 인터내셔널 등과의 시너지, 태양광 및 그린 에너지. 향후 10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차세대 태양광 양상 라인이 깔 때마다 이들의 대면적 플라즈마 기술이 대량으로 채택될 것입니다. 자회사의 두가의 협력을 통해 그린 에너지 장비 공급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 디스플레이의 진화. 올 LED를 넘어 마이크로 LED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올 LED를 넘어 마이크로 LED로 확장현실 XR 기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정의 정밀도는 더 높아집니다. 뉴파 플라즈마의 대면적 플라즈마 기술은 폴더블 헤폰의 핵심 소재인 UTG, 초방막 강화 유리 가공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로열티와 매출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합 소재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장악. 한국 화이바의 복합 소재 기술은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저장 탱크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의 기체 제작에 필수적입니다. 10년 후 내연기관이 완전히 저물고 수소 전기 기반의 모빌리티가 대중화될 때 뉴파 플라즈마 그룹은 반도체 장비에서 갈고 닦은 정밀 제어 기술과 한국 화이바의 소재 기술을 결합해 모빌리티 하드웨어 플랫폼 공급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요약하면 뉴파 플라즈마는 본체의 플라즈마 정밀 제어와 자회사 한국 화이바의 복합 소재라는 강력한 두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 두 날개가 반도체를 넘어 우주와 모빌리티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맞물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퀀텀 점프의 시작입니다. 뉴파 플라즈마,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을 가져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UTG, 휘어지는 유리, 가공 장비의 글로벌 표준 채택. 가상 뉴스입니다. 뉴파 플라즈마 세계 최초 롤러블 디바이스용 초방막 유리 UTG 시가공정 양산 수율 99% 달성! 이유는 단순히 접는 폰을 넘어 말리는 기기의 시대가 오면 유리를 더 얇고 기능하게 깎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뉴스는 뉴파 플라즈마가 전 세계 포더블 롤러블 패널 제조사의 필수 파트너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장비 공급 계약이 줄을 잇는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됩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반도체 전 공정 플라즈마 세정 수요의 폭발적 증가.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2나노 이하 공정 도입 확대. IPG 원격 플라즈마 발생기 수요 정년 대비 300% 숙증. 이유는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공동 중 발생하는 파티클, 찌꺼기 제거가 수요를 결정짓습니다.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뉴파 플라즈마의 IPG 장비가 독보적인 세정 능력을 입증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모든 신규 반도체 라인에 이 회사 장비가 깔린다는 확정적 미래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국가전력 우주항공 프로젝트 핵심 소재 공급. 가상 뉴스입니다. 자회사 한국 화이바 4세대 발사체 및 국방위성 프로젝트용 탄소 복합재 단독 공급자로 선정. 이후로는 뉴파 플라즈마의 지분 100% 자회사인 한국 화이바는 국내 복합 소재 1위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우주항공 프로젝트에서 소재 국산화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국가 예산을 수주하며 기업의 가치가 방산 소재 대기업으로 재평가받는 트리거가 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핵심 부품 해외 수주. 가상 뉴스입니다. 뉴파 플라즈마 항공파이바 연합 북미 최대 수소 트럭 업체 향 700바 수소 저장 탱크 대규모 수주. 이유는 한국 하이바의 필라멘트 와인딩 기술, 탄소 섬유를 감는 기술은 수소 탱크 제조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수소 상용차 시장에 핵심 부품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는 반도체 장비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의 완벽한 변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반도체 장비의 핵심 전원장치 국산화 대성공. 가상뉴스입니다. 해외 의존도 90%였던 고출력 RF 제너레이터 전원 발생 장치 양산 성공 및 삼성 SK 전면 도입. 이유는 그동안 외산에 의존했던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을 뉴파워 플라즈마가 국산화하여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됨을 의미합니다. 장비 껍데기가 아닌 심장, 전원장치를 파는 회사가 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컴텀 점프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뉴파 플라즈마는 휘어지는 유리라는 강력한 디스플레이 무기와 황극 하이바라는 우주항공 날개를 가진 종목입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공시로 뜨는 날이 바로 이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뉴파 플라즈마,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자회사 한국 하이바의 IPO 지원 및 자금 조달 난항. 가상 뉴스입니다. 한국 하이바 우주항공 업황 부진으로 상장 예비 심사 철회, 모회사 자금 압박 가정. 이후로는 뉴파 플라즈마는 한국 하이바를 인수하며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시장은 자회사의 성공적인 상장 IPO를 통한 구조 매출이나 가치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상장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투입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회사의 시설 투자비까지 본체가 떠안아야 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입니다. 폴더블 롤러블 시장에 유리, UTG, 탈출 및 신소재 등장. 가상 뉴스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초고경도 폴리이미드 상용화, 유리 공정 장비 수요 급감. 이유로는 현재 뉴파 플라즈마의 강력한 무기는 유리를 깎고 세정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만약 유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게와 깨짐을 해결한 완전히 새로운 플라스틱계 복합 소재가 주류가 된다면 유리를 가공하는 플라즈마 장비와 UTG 공정 라인은 하루아침에 구식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반도체 장비 국산화 지원 정책 축소 및 R&D 예산 삭감.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반도체 소보장 국산화 보조금 전면 재검토. 장비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축소. 이후로는 뉴파 플라즈마의 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소부장 국산화 드라이브와 계를 같이 해왔습니다. 만약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예산이 삭감된다면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가는 RF 제너레이터 등의 국산화 프로젝트 동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글로벌 선도기업 MKS AE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글로벌 반도체 고객세의 공정 단순화 선언.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 플라즈마 세정 횟수 50% 단축하는 신규 공정 도입. 이유는 뉴파 플라즈마의 주 수입원은 세정 장비입니다. 제조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플라즈마 세정이 덜 필요한 새로운 식각 방식이나 저온 공정을 채택할 경우 기기당 들어가는 RPG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시장 전체는 커져도 뉴파 플라즈마가 가져갈 파이는 작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우주항공 복합 소재 특허 침해 소송 발생.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방상 소재 기업 한국파이바 탄소 섬유 적층 기술에 대해 대규모 특허 소송 제기. 이유는 우주항공 분야는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구물이 촘촘합니다. 한국하이바의 핵심 기술이 해외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거나 소송이 길어질 경우 국내외 방산 수주는 즉각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뉴파 플라즈마 그룹 전체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꿈이 꺾이는 사고가 됩니다. 요약하면 뉴파 플라즈마는 자회사 상장 성패와 디스플레이 소재 변화라는 두 가지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징후가 보인다면 이는 기업 가치의 본질이 흔들리는 신호이므로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살면서 우주로 크는 회사.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는 드뭅니다. 한쪽이 주춤할 때 다른 쪽이 받쳐주고 한쪽이 터질 때 다른 쪽이 중폭시킵니다. 뉴파 플라즈마가 단순한 장비주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 상장의 성패, 소재 패러다임의 변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것까지 함께 확인하셨다면 이미 이 종목을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뉴파 플라즈마를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세정이 왜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지, 한국 하이바가 왜 우주항공 소재의 게임 체인저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뉴스가 터진 뒤에야 검색창을 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좋은 회사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 신호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분석이 그 간격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이 손을 뻗어 물건을 잡는 그 0.001초, 누가 그 움직임을 설계했을까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아닙니다. 로봇이 떨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건 겉으로 보이는 몸체가 아니라 안에 심어진 두뇌입니다. 그 두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설계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진 엑스텍, 모션 제어 전용 칩 아식, 로봇의 근육 하나하나에 명령을 내리는 반도체입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장악해온 이 시장에서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독자 설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미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닙니다. 삼성의 무인 공장이 현실이 될 때 그 공장 안 로봇들의 신경계를 누가 설계하는지가 이 종목의 핵심입니다. 로봇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의 수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아진 엑스텍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부터 시작해서 사야 할 뉴스, 피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진 엑스텍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로봇과 AI가 지배할 미래 산업의 두뇌 칩, 신경계 제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10년 후 아진 엑스텍을 퀀텀 점프시킬 5가지 핵심 모멘텀을 정리해드립니다. 아진 엑스텍 10년 후 성장 모멘텀 5가지. 첫 번째, 국내 유일 모션 제어 칩 GMC의 독보적 지위와 AI 융합. 아진 엑스텍은 로봇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모션 제어 전용 칩 아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설계합니다. 향후 10년 모든 사물에 지능이 탑재되는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이 칩은 로봇의 근육을 움직이는 핵심 신경망이 됩니다. 특히 외산, 일본, 대만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산화 수요와 맞물려 독점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향 로봇 라인업 확대 및 제조봇 시장 선점. 최근 삼성전자의 다관절 로봇 및 스카라 로봇 제어기를 조립 납품하는 단계를 넘어 세트 단위 납품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10년 후 삼성의 무인 공장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때 아진 엑스텍은 단순 협력사를 넘어 로봇 플랫폼을 통째로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잠재력이 큽니다. 세 번째, XR 확장 현실 글라스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2.0. 아진 엑스텍은 메타버스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XR 글라스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10년 후 숙련공이 부족해지는 시대에는 XR 글라스를 쓴 초보 작업자가 원격 가이드를 받으며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장비 제어 원천 기술과 XR 하드웨어가 결합한 이 솔루션은 공장 자동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SEA 기술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및 홈 트레이닝. 무거운 하중을 견디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직렬 탄성 액추에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재활 로봇,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필수적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 10년 후 병원과 가정으로 로봇 기술이 파고들 때 아진 엑스텍의 기술은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완벽한 체질 개선. 단순히 칩과 모듈을 파는 부품사에서 로봇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자체 로봇 라인업뿐만 아니라 타서 로봇들도 아진 엑스텍의 제어 알고리즘을 써야만 돌아가는 로봇계의 윈도우 같은 존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걷고 뛰고 물건을 잡을 때 그 미세한 떨림까지 잡아주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아진 엑스텍은 그 움직임의 뇌를 직접 만드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삼성이 왜 이 작은 기업에 주목하는지, 10년 뒤 로봇 시대의 표준이 어디서 나올지 그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진 엑스텍,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첫 번째, 종목 이슈. 삼성전자 무인 공장 전용 로봇 제어 플랫폼 단독 공급. 가상 뉴스입니다. 아진 엑스텍, 삼성전자 차세대 무인 자동화 라인 전용 지능형 모션 제어기 단독 공급 계약 체결. 이유로는 아진 엑스텍은 이미 삼성전자에 로봇 제어기를 공급해온 핵심 파트너입니다.
단순 부품 납품을 넘어 특정 생산 라인의 로봇 플랫폼 전체를 제어하는 표준 솔루션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매출의 단위가 달라짐을 의미하며 삼성 로봇 생태계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등극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국산 아식 모션 제어 칩의 일본산 완전 대체 성공. 가상 뉴스입니다. 국내 로봇 산업계 일본산 범용칩 대신 아진엑스텍의 전역 아식칩 채택률 70% 돌파. 이유는 그동안 로봇 모션 제어 시장은 일본, 미쓰비시, 야스카와 등이 장악해왔습니다. 아진엑스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션 제어 전용 칩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전이나 국산화 장려 정책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아진엑스텍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소부장 기업에서 글로벌 로봇 반도체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됩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정부 주도 K로봇 표준 OS 국제과제 총괄 주관사 선정. 가상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로봇 통합제어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주관사로 아진엑스텍 선정. 이유, 로봇마다 제각각인 제어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로봇판 윈도우를 만드는 국제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아진엑스텍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국내 로봇의 표준이 된다면 타사 로봇 기업들도 아진엑스텍의 기술을 써야만 하는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국제 이슈. 북미 제조 혁신연합의 AI 로봇 제어 솔루션 공급. 가상 뉴스입니다. 아진엑스텍 미국 리쇼어링 제조 본국 회기 프로젝트에 AI 기반 모션 제어 알고리즘 수출 성공.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대 제조 기업들이 아진엑스텍의 저전력, 고효율 제어 기술을 채택했다는 뉴스는 내수형 기업이라는 한계를 깨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공인받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XR, 확장 현실 기반 로봇 원격 제어 솔루션 상용화. 가상 뉴스입니다. 아진엑스텍 세계 최초 SR 글라스 연동형 산업 로봇 정밀 제어 시스템 출시. 테슬라 기가팩토리 시범 도입 논의. 이유, 아진엑스텍은 모션 제어 기술과 XR 메타버스를 결합한 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숙련공이 XR 기기를 쓰고 멀리 떨어진 공장에 로봇을 내 팔처럼 움직이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격 인식형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돌발 호재가 됩니다. 요약하면 아진엑스텍은 로봇의 두뇌 칩과 신경계 모션 제어를 모두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삼성과의 결속력 강화나 일본산 칩 대체 뉴스가 들려오는 순간이 이 종목의 성장 로드맵이 실현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아진엑스텍,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주요 고객사 삼성 등 로봇 제어기 수직 계열화 선언.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전자 대기업 자체 로봇용 모션 제어 아식칩 개발 성공. 외부 조달 비중 90% 축소. 이후로는 아진엑스텍의 가장 큰 강점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기술 내재화를 통해 자체적인 두뇌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다면 아진엑스텍은 가장 강력한 성장의 성벽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 매출 감소를 넘어 기업 존재 가치인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는 지위를 파괴하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입니다. 범용 PC 기반 제어 기술의 급격한 확산. 가상 뉴스입니다. 전용 하드웨어 칩 없는 소프트웨어 전용 모션 제어 솔루션 산업 현장 점유율 역전. 이유는 아지넥스텍은 전용 하드웨어 칩 아식 방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반 PC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면서 전용 칩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순수 소프트웨어 제어로 완전히 넘어간다면 아지넥스텍이 보유한 칩 설계 기술의 경제적 해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최저임금 동결 및 제조 리쇼어링 국내 복귀 혜택 종류.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스마트 팩토리 보급 지원 예산 전면 삭감 및 자동화 설비 도입 보조금 폐지. 이유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아지넥스텍의 장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동화 압박과 정부의 지원금 때문입니다. 이 동력이 사라지면 내수 자동화 시장의 신규 투자가 얼어붙게 되고 아지넥스텍의 케이스카우인 범용 모션 제어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입니다. 중국산 초저가 모션 제어기 GMC의 국내 시장 역습. 가상 뉴스입니다. 중국 로봇 부품사 국내 대리점망 공격적 확장. 아지넥스텍 대비 40% 저렴한 단가 공세. 이유로는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범용 모션 제어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가격 경쟁을 시작하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중소장비 업체들이 중국산으로 등을 돌릴 경우 아지넥스텍은 점유율 유지를 위해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핵심 모션 제어 알고리즘 특허 무효 판결.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로봇 선도 기업이 제기한 모션 제어 원천 기술 특허 무효 소송에서 아지넥스텍 패소. 이유로는 기술 중심 기업에게 지식 재산권은 생명줄입니다. 만약 아지넥스텍이 자랑하는 정밀 제어 알고리즘이나 칩 설계 방식이 글로벌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거나 역으로 특허가 무효화된다면 경쟁사들의 무분별한 카피 제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며 기업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아지넥스텍은 대기업의 내재화와 소프트웨어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징후가 보인다면 기존의 성장 스토리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로봇 테마는 늘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버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테마에 올라탄 것과 구조를 이해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대중화될수록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오차없이 작동하는 제어 기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칩입니다. 아지넥스텍이 10년 후에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내자 리스크, 소프트웨어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이동, 오늘 그 위험 신호까지 함께 확인하셨다면 이미 이 종목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아지넥스텍을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션 제어 칩이 왜 로봇의 심장인지,
삼성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뉴스가 터진 뒤에야 검색창을 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좋은 신호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 신호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분석이 그 간격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도 태양의 중심보다 뜨거운 온도입니다. 인류가 핵융합 에너지, 이른바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을 담으려면 역설적에도 우주보다 더 완벽한 진공이 필요합니다. 불순물 0.0001%만 있어도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LOT 백큐움. 이 회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장 깊숙한 곳에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진공을 만들며 조용히 일합니다. 화려한 완성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없으면 삼성도 인공태양도 우주도 멈춥니다. 이 회사가 진공 펌프 하나를 붙잡고 버텨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세 개의 거대한 파도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인공태양, 이 세 파도가 동시에 밀려올 때 가장 조용한 곳에 있던 회사가 가장 크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LOT 백큐움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부터 시작해서 사야 할 뉴스, 피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LOT 백큐움은 반도체 공정의 숨은 조력자인 건식 진공 펌프를 국산화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10년 후 이 회사를 단순한 부품사에서 글로벌 장비 거물로 만들 5가지 핵심 모멘텀을 정리해드립니다. LOT 백큐움 10년 후 성장 모멘텀 5. 첫 번째, 인류의 꿈, 인공태양, 핵융합의 핵심 파트너. 인공태양, 핵융합을 구현하려면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불순물이 단 0.0001%만 있어도 에너지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더 깨끗한 초고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LOT 백큐움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공급한 이력이 있는 국내 유일의 초고진공 기술 보유 기업으로 10년 뒤 핵융합 상용화 시대에 전 세계 에너지 심장을 지탱하는 핵심 장비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미세화 2나노미터 이하의 절대적 수율 수호자. 반도체 공정이 2나노미터를 넘어 1.4나노미터로 갈수록 공정 내 미세먼지 하나가 치명적인 불량이 됩니다. 지금보다 수십 배 강력하고 정밀한 진공이 필요해지면서 LOT 백큐움의 차세대 건식 진공 펌프는 미세 공정의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 장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 태양광 및 그린 에너지 시장의 독보적 지배력. 10년 후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완료할 시점, 더 높은 효율의 태양광셀을 만들기 위해선 더 정교한 진공 공정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에서 검증된 기술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표준이 되어 거대한 매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고효율 저전력 진공 시스템. 반도체 팹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가 진공 펌프에서 발생합니다. 10년 후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생전 문제가 될 때 에러티베쿰의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진공 시스템은 기술력을 넘어 환경 경쟁력이라는 강력한 진입장벽을 형성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2차 전지 및 우주항공 플랫폼으로의 진화. 2차 전지 전핵 주입 공정이나 우주항공 부품의 극한 환경 테스트 챔버 등 진공기술이 필요한 신산업이 10년 뒤에는 주류가 됩니다. 에러티베쿰은 단순 장비사를 넘어 모든 첨단 제조 공정에 진공을 공급하는 글로벌 진공 솔루션 플랫폼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에러티베쿰은 반도체의 미세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인공태양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이 가졌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담을 공간을 파는 회사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에러티베쿰,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을 가져라. 첫 번째 종목 이슈, 인공태양 핵융합 초고진공 배기 시스템 상용화 성공. 가상뉴스입니다. 에러티베쿰 차세대 K 핵융합 실증로용 극초진공 펌프 모듈 최종 테스트 통과 및 양산 체제 돌입. 이후로는 핵융합은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보다 더 완벽한 진공이 필요합니다. 이 뉴스는 에러티베쿰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음을 의미하며 단순 반도체 품질에서 미래 에너지 패권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재평가되는 트리거가 됩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1.4 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 선정. 가상뉴스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연합 초미세 공정용 저진동 초고출력 건식 펌프 표준 장비로 에러티베쿰 채택. 이후로는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진공 펌프의 미세한 진동조차 수율에 악영향을 줍니다. 글로벌 톱티어 제조사들이 에러티베쿰의 기술을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존 외산 에드워드 에바라 등 중심의 시장을 완전히 갈아엎고 점유율을 독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국가전력기술 진공 솔루션 지정 및 법인세 전폭 감면. 가상뉴스입니다. 정부 반도체 우주항공용 진공 제어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비 50% 세액 공제. 이유, 진공기술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주, 국방 전반에 걸친 전력자산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에러티베쿰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하여 글로벌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이는 실질적 이득으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북미, 유럽, 태양광 기가 팩토리향 대규모 수주 성공. 가상뉴스입니다. 에러티베쿰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수십조 원 규모 차세대 태양광셀 전용 진공 시스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후로는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큰 태양광 및
2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에르티베크의 장비가 대량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특정 업황에 쏠린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매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체제 개선의 신호탄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우주항공, 환경모사 챔버, 사업부 분사 및 M&A 추진. 가상뉴스입니다. 에르티베큐움, 우주항공 전용 진공 챔버, 솔루션 전문 자회사 설립. 글로벌 우주기업가의 전략적 제휴 임박. 이후로는 위성과 발사체 테스트에 필수적인 대형 진공 챔버는 부가가치가 극도로 높은 영역입니다. 시장이 예상치 못한 우주 테마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단순 장비 제조사에서 우주 인프라 플랫폼으로 시장의 관심이 폭발하며 주가 급등의 도화선이 됩니다. 요약하면 에르티베쿰은 반도체 수율의 키를 쥐고 있으면서 인공태양과 우주라는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공시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본격적인 주가 우상향이 시작되는 타이밍입니다. 에르티베쿰,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 고객사 공급망 내 진공 펌프 이원화 강제 조정. 가상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사 원가 절감을 위해 진공 펌프 공급 비중 내 에르티베쿰 물량 30% 축소 및 해외 경쟁사 할당. 이유, 에르티베쿰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입니다. 고객사가 공급망 안정성이나 단가 인하 압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에르티베쿰의 점유율을 깎고 해외 기업 에드워드나 에바라 등의 비중을 높인다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수의 스토리는 즉시 파괴되며 실적 둔화가 불가피해집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반도체 공정 방식의 변화로 진공 수요 감소. 가상뉴스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중착 시가 공정 진공 상태 불필요한 신규 화학 처리 방식 도입. 이후로는 현재는 반도체 미세화로 진공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만약 기술 혁신을 통해 진공 챔버가 아닌 대기압 상태나 저진공에서도 동일한 수율을 내는 공법이 대세가 된다면 에르티베쿰의 존재 가치는 뿌리째 흔들립니다. 이는 장비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핵융합, 인공태양, 국책과제 예산 전면 삭감 및 프로젝트 중단. 가상뉴스입니다. 정부 초고대 각 프로젝트 예산 재검토. 인공태양 및 ITER 지원금 80% 삭감 발표. 이후로는 에르티베쿰의 주가 밸류에이션 상단에 지탱하는 것은 인공태양이라는 미래 기대감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이 프로젝트들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중단된다면 시장은 에르티베쿰의 꿈의 에너지 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저마진 부품사로 재평가하며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글로벌 진공 선도 기업들의 한국형 저가 공세 가속화. 가상뉴스입니다. 글로벌 1위 진공 기업, 한국 내 대규모 생산기지 완공 및 국산 장비 대비 20% 저가 수조 전략 개시. 이후로는 그동안 에르티베쿰은 외산 대비 가성비와 빠른 서비스로 승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등 글로벌 거물들이 한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고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춘다면 에르티베쿰의 유일한 무기가 사라집니다. 해외 시장 점유율은커녕
안방 시장마저 내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핵심 원천 기술 관련 글로벌 특허침해 소송 피소. 가상뉴스입니다. 해외 진공 펌프 원천 기술 보유사 LT베쿰의 건식 펌프 핵심 설계에 대해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이유, 국산에 성공한 장비사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권을 무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은 물론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이나 거액의 로열티 지불로 이어져 재무구조와 영업권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줍니다. 요약하면 LT베쿰은 특정 고객사 의존도와 미르테마, 인공태양의 불확실성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징후가 포착된다면 기존의 성장 가정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회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도체가 정밀해질수록, 태양광이 고효율을 향할수록, 인공태양이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진공은 더 깊어져야 하고 그 기술을 가진 것은 더 희귀해집니다. LT베쿰이 쌓아온 것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론 특정 고객사 의존도,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오늘 그 리스크까지 함께 확인하셨다면 이 종목의 구조를 절반은 깨뜨리신 겁니다. LT베쿰은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공 펌프가 왜 반도체 수요를 결정하는지, 인공태양과 이 회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뉴스가 터진 뒤에야 검색창을 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좋은 신호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 신호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분석이 그 간격을 좁히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이 포기한 시장이 있습니다. 흘린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서버용 DDR5 AI 가속기 메모리에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저용량, 저전력 메모리 시장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보고 조용히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퀄컴이 인증했습니다. 미디어텍이 인증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전장 업체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모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고 저전력이고 조용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IoT 기기 안에, 자동차 안에 이름도 없이 밖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지구상의 모든 사물이 AI를 품게 됩니다. 그 수조 개의 기기들이 전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배터리를 아끼면서 AI를 돌리려면 저전력 메모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거인들이 외면한 시장이 사실은 가장 넓은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반도체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부터 시작해서 사야 할 뉴스, 피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거대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 등 고사양 제품에 집중할 때 그들이 비워둔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틈새 시장을 장악하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이 회사를 바꿀 5가지 핵심 성장 모멘텀을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반도체 10년 후 성장 모멘텀 5. 첫 번째, 온 디바이스 AI 시대의 필수 파트너. 앞으로 10년 AI는 클라우드를 넘어 스마트폰, 노트북, 에어러브 기기 내부에서 직접 구동됩니다. 이때 기기의 배터리를 지키면서 AI 연산을 돕는 LPDDR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이 저전력 설계 분야의 강자로 10년 후 모든 개인 기기에 AI가 탑재될 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엔진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5G, 6G, IoT 시장의 초연결 신경망. 10년 후에는 가전, 공장 장비, 도시 인프라 등 수조 개의 사물이 연결됩니다. 이 기기들은 고성능 메모리보다 작고 전력 소모가 작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이미 퀄컴, 미디어텍 등 글로벌 칩셋 리더로부터 5G IoT용 메모리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초연결 시대의 표준 메모리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10년 캐시카우.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이미 유럽과 북미의 글로벌 전장 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한 번 체크되면 보통 10년 이상 공급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10년 후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가 보편화될 때 이 회사의 차량용 메모리 매출은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실적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엣지 컴퓨팅과 로봇 산업의 확산. 중앙 서버가 아닌 현장에서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는 엣지 디바이스와 서비스 로봇 시장이 10년 뒤에는 주류가 됩니다. 제주 반도체의 저전력 MCP 기술은 로봇의 소형화와 효율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산업용 로봇부터 가정용 반려 로봇까지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대 제조사 삼성 하이닉스의 전략적 빈틈 장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익성이 높은 HBM이나 서브형 DDR5에 올인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레거시 저용량 메모리 시장은 제주 반도체의 동무대가 됩니다. 10년 후에도 구형 기기 유지보스나 단순 기능 기기들은 여전히 이들의 메모리를 필요로 할 것이며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제주 반도체는 저전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들고 AI, 자동차, IoT라는 3마리 토끼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덩치 큰 형님, 거대 제조사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닦아놓은 덕분에 10년 후에는 그 길의 주인이 되어 있을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첫 번째, 종목 이슈. 온 디바이스 AI 전용 초저전력 LPDDR5 양산 및 공급. 가상 뉴스입니다. 제주 반도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와 차세대 온 디바이스 AI 전용 LPDDR5 메모리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이유로는 제주 반도체는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패밀리스 기업으로서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할 때 필수적인 저전력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LPDDR4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최신 사양인 LPDDR5 시장 진입 성공 뉴스는 수익성이 낮은 레거시 시장을 대피하고 고부가치 AI 반도체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AI 엣지 컴퓨팅 기기 보급률 50% 돌파. 가상 뉴스입니다. 스마트홈부터 웨어러블까지 전 세계 AI 엣지 디바이스 공급률 임계점 돌파, 저전력 메모리 품귀 현상. 이후로는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는 AIoT 시대에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는 엣지 컴퓨팅이 대세가 됩니다. 이때 대형 메모리 제조사들이 생산에 기피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저전력 메모리 시장은 제주 반도체의 동무대가 됩니다. 시장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뉴스는 제주 반도체의 판가 상승과 실적 폭발로 직결됩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국가전력기술 저전력 반도체 설계 지정 및 대규모 지원. 가상뉴스입니다. 정부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저전력 팹리스 지원책 포함 제주 반도체 국가전력기술 사업자로 선정. 이후 반도체 설계자산 확보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정부가 제주 반도체를 저전력 설계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하고 R&D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 팹리스로서 공인받는 것이며 장기적인 성장 인프라를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퀄컴 미디어텍과의 AI 칩셋 메모리 패키지 협업 강화. 가상뉴스입니다. 글로벌 AP 시장 점유율 1위 퀄컴, 중저가형 AI 스마트폰 표준 레퍼런스의 제주 반도체 제품 공식 등재. 이후 제주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칩셋 제조사들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식 레퍼런스 등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제조사들이 퀄컴 칩을 쓸 때 제주 반도체 메모리를 세트로 쓰게 된다는 의미로 영업 활동 없이도 글로벌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는 보증 수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차량용 메모리 AEC Q100 시장 안착 및 글로벌 완성차 수주. 가상뉴스입니다.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ADAS용 메모리로 제주 반도체 채택. 이후로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진입 장벽이 높고 한 번 채택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공급이 보장됩니다. 소비재인 스마트폰을 넘어 전장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면 제주 반도체는 업황 변동성에 취약한 모바일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고수익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집니다. 요약하면 제주 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가장 앞줄에 서 있습니다. 특히 퀄컴 등 글로벌 큰 형님들과의 협업이나 LPDDR5 시장 진입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는 제주 반도체가 단순히 틈새 시장 공략 기업을 넘어 로봇, 우주, AI 시대를 지배할 핵심 펠리스로 진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제주 반도체,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비용 급증 및 물량 배정 후순위 밀림.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선단 공정 캐파 부족으로 중저가형 메모리 웨이퍼 할당량 축소 통보. 이후로는 제주 반도체는 공장이 없는 팹리스 기업이기에 대만이나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만약 파운드리 단가가 급등하거나 파운드리 업체가 수익성이 더 높은 AI 가속기 칩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제주 반도체의 물량을 뒤로 미룬다면 실적은 급감하고 고객사와의 공급 약속을 어기게 되는 치명적인 사항에 직면합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거대 메모리 제조사 삼성, 하이닉스 등 저전력 시장 재진입.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1위 기업 온디바이스 AI 시장 공략 이에 중저가형 저전력 LPDDR 라인업 재강화 선언. 이후로는 제주 반도체의 성장은 대형 제조사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 HBM 등 거기에 집중하며 비어든 틈새 시장을 차지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자 거대 공룡들이 다시 이 시장으로 돌아와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규모의 경제로 가격 밀어내기를 시작한다면 제주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반도체 설계 인력의 해외 유출 및 인건비 폭등. 가상 뉴스입니다. 국내 중소 펠립스 핵심 설계 인력 글로벌 빅테크 및 중국 기업으로 대거 이직, 기술 개발 로드맵 차질. 이후로는 팹리스 기업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국내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이 제주 반도체의 핵심 인력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간다면 신제품 개발은 멈추게 됩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가 빠른 반도체 시장에서 인력 유출은 기업 수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중국 펠립스의 저가 공세 및 미중 갈등 불똥. 가상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 지원받는 저전력 메모리 펠립스, 제주 반도체 주요 고객사의 50% 저렴한 단가로 공급 개시. 이후로는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용량 저전력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추격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제주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타격을 입거나 반대로 제주 반도체의 부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될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구조상 실적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온 디바이스 AI 트렌드의 고사양 편중 현상. 가상 뉴스. 차세대 온 디바이스 AI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성능 요구. 중저가형 저전력 메모리 채택률 급락. 이유로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AI 모델이 너무 무거워져서 제주 반도체가 주력으로 하는 중저사양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될 경우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고사양 제품에만 AI를 탑재하고 고가의 하이엔드 메모리만 고집하게 된다면 제주 반도체가 준비한 저전력 솔루션들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계륵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제주 반도체는 생산시설의 부재와 대형 제조사의 재침공이라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징후가 포착된다면 성장 스토리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자들이 떠난 자리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거대 제조사들이 고사양 전쟁에 올인하는 동안 제주 반도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를 10년 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AI, IoT, 자율주행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파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장이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의존이라는 구조적 약점, 대형 제조사의 재침공 가능성, 오늘 그 리스크까지 함께 확인하셨다면 이 종목의 구조를 절반은 깨뜨리신 겁니다. 제주 반도체를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삼성이 버린 시장이 오히려 기회인지, 저전력 메모리가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왜 필수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뉴스가 터진 뒤에야 검색창을 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좋은 신호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 신호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분석이 그 간격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은 3분이 갈릅니다.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매 분마다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골든타임 안에 시술을 받으면 살고 놓치면 평생 장애가 남거나 사망합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CT 영상을 판독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의에 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깁니다. 전문의가 없는 지방병원이라면 더 깁니다. 새벽 3시라면 더 깁니다. 그 시간을 줄이는 AI가 있습니다. JLK! 국내 의료 AI 1호 상장 기업, 뇌졸중 진단 AI 풀 라이업 11종, 국내 210여 개 병원 납품, 그리고 지금 미국 FDA 승인 릴레이가 진행 중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배터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그 어떤 기술보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사를 바꿉니다. 기술이 돈이 되려면 시장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에서 매년 1,500만 명이 걸립니다. 미국 의료 시장은 세계 최대입니다. 그리고 AI 진단에 보험 수가가 붙는 순간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JLK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부터 시작해서 사야 할 뉴스, 피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JLK, 국내 의료 AI 1호 상장 기업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졸중 및 암 진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분석을 넘어 치료 결정까지 돕는 고도화된 솔루션이 10년 후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꿀지 5가지 핵심 성장 모멘텀을 정리해 드립니다. JLK 10년 후 성장 모멘텀 5. 첫 번째, 미국 시장 안착을 통한 글로벌 뇌졸중 표준 등급. 현재 JLK는 뇌졸중 관련 11종의 풀 라이업을 갖추고 미국 FDA 승인을 차례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 내 주요 거점 병원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뇌졸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JLK AI가 골든타임을 계산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동형 모델 SaaS의 전 세계 확산 및 캐시카우 확보. 10년 후 JLK는
단순 소프트웨어 판매를 넘어 영상 분석 건당 비용을 받는 페이퍼 유스 방식이나 월간 구독형 비즈니스가 매출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국내 210여 개 병원에 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 병원망을 연결해 24시간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위로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격 의료 및 재택케어 플랫폼으로의 확장. 초고령화 사회인 10년 뒤에는 병원 밖에서의 상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JAK의 뇌 노화 분석 및 뇌졸중 예후 예측 기술은 모바일과 결합하여 재택 원격 진단 시장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해 병원으로 연결하는 퍼스널 헬스케어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네 번째, 디지털 병리 및 암 정밀 진단 시장 석권. 뇌 질환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 우유암 등 암 진단 솔루션의 고도가 기대됩니다. 10년 후에는 조직 검사 영상을 AI가 분석해 암의 진행 단계와 전이 가능성을 초정밀하게 예측하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한 AI 기반 신약 개발 지원 사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험 수가 적용 확대와 필수 위로 AI 지정. AI 진단이 오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위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10년 뒤에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AI 진단이 건강보험 필수 수가 항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위로 시스템이 필수 인프라가 된다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JLK는 뇌졸중이라는 전 세계적 난제를 AI로 해결하려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FDA 승인 릴레이가 10년 후 글로벌 정기 구독 매출로 연계되는 시점이 이 회사가 기술 기업에서 글로벌 위로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JLK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첫 번째 종목 이슈. 미국 FDA NTAP 신기술 추가 지불 보상 우선 심사 대상 선정. 가상 뉴스입니다. JAK 뇌졸중 AI 솔루션 미 FDA 승인과 동시에 NTAP G 획득. 건당 약 $1,000 추가 수가 합보. 이유는 단순히 FDA 승인을 받는 것을 넘어 미국 병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정부나 보험사로부터 추가 비용을 보전받는 NTAP에 선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병원 입장에서 도입 비용 부담을 없애고 수익원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JLK 솔루션이 미국 내 수천 개 병원에 초고속으로 침투하는 강력한 폭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글로벌 골든타임 AI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가상 뉴스입니다. 세계 뇌졸중 기구 WSO 응급 환자 분류 시 AI 분석 필수 권고. 진단 보조에서 치료 결정의 필수 도구로 격상. 이유는 지금까지 의료 AI는 있으면 좋은 보조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임상 가이드라인이 AI 분석을 필수 단계로 규정하게 되면 업황 자체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뀝니다. 특히 뇌졸중 분야에서 가장 방대한 풀라이업 11종을 가진 JAK는 이 시장 재편의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뇌혈관 질환 AI 진단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정식 수가 전환. 가상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 JLK 뇌경색 유형 분석 솔루션에 대해 국내 최초 정식 건강보험 수가 적용 결정. 이유는 국내 병원들이 AI를 적극 도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청구 문제였습니다. 정식 수가가 적용된다는 것은 국가 의료 시스템이 표준 인프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국내 3차 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전방위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결정적 트리거가 됩니다. 국제 이슈, 글로벌 의료장비 1위 기업 GE 헬스케어, 지멘스와 OEM 공급 계약. 가상뉴스입니다. JLK 글로벌 의료기기 거인과 AI 엔진 독점 탑재 파트너십 체결, 전세계 판매망 공유. 이유는 중소 펠립스 기업인 JLK가 전세계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글로벌 장비 업체가 판매하는 MRI, CT 기기에 JLK의 소프트웨어가 기본 탑재되어 수출된다면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AI 기반 내질환 신약 개발 대조군 데이터 독점 공급. 가상뉴스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치매 및 뇌졸중 신약 임상시험에 JLK의 뇌 영상 분석 데이터 활용 결정. 이유, JLK가 보유한 방대한 뇌 영상 및 임상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단순 진단 기업을 넘어 빅파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데이터 판매라는 고수익 신산업 모델이 증명될 경우 시장은 JLK를 의료기기 회사가 아닌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으로 재평가하며 주가는 멀티플을 새로 쓰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JLK의 주가 상승 시나리오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 모델 확정과 글로벌 표준 채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 리스트 중 특히 미국 보험 코드 획득이나 글로벌 장비사와의 계약 뉴스가 뜨는 시점이 이 종목이 동전주 혹은 중소형주 딱지를 떼고 글로벌 리더로 점프하는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JLK,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 미국 임상 데이터 신뢰성 위용 및 FDA 승인 거절. 가상뉴스입니다. JLK 뇌졸중 솔루션. 미 FDA 임상 데이터 보안 요구 및 승인 보류 통보. 이유는 JLK의 현재 주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은 미국 진출입니다. 만약 인종별 데이터 편향성이나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이유로 FDA가 승인이 거절되거나 장기 보안 절차에 들어간다면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되고 글로벌 성장 스토리는 주가 파괴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빅테크, 구글, 애플의 의료 AI 시장 무료 보급 선언. 가상뉴스입니다. 글로벌 IT, 빅테크, 병원용 오픈소스 뇌 영상 분석 알고리즘 무상 배포 개시. 이유는 JLK는 분석 건당 혹은 구독형 수익 모델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자본력이 막강한 빅테크 기업들이 사회 공헌이나 생태계 장악을 목적으로 유사한 성능의 진단 AI를 무료 혹은 저가에 배포하기 시작한다면 JLK와 같은 전문 AI 기업들의 유료 모델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AI 진단 보조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 무산. 가상 뉴스입니다. 보건당국 유료 AI 진단 보조의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판단. 정식 수가 등재 반려. 이유는 국내 매출 확장의 핵심은 수가입니다. 병원이 AI를 써도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유료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혁신 유료 기술 지정 이후 정식 수가 진입에 실패한다는 뉴스는 JLK의 국내 시장 성장판이 닫혔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미국 내 강력한 선점 경쟁사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 가상 뉴스입니다. 미 뇌절중 AI 선도 기업 라피드 AI JLK 상대로 핵심 알고리즘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이유, 미국 시장은 특허 전쟁터입니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현지 강자들이 한국 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전개할 경우 막대한 법적 비용은 물론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만으로도 보수적인 위로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타 이슈. 자금난에 따른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 가상 뉴스입니다. JLK 운영자금 및 해외 임상비용 확보에 수백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유는 현재 유료 AI 기업들은 매출 대비 R&D 및 마케팅 비용 지출이 큽니다. 자체 현금 흐름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가 반복된다면 주주 가치는 희석되고 시장은 수익 모델 부재에 대한 위기심을 갖게 됩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곧 기술 개발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요약하면 JLK는 미국 FDA 승인 여부와 수익 모델의 제도적 안착, 수가이라는 두 가지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뉴스나 징후가 포착된다면 기존의 장밋빛 전망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기술이 결국 가장 큰 시장을 얻습니다. 위로 AI는 다른 산업과 다릅니다. 틀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고 검증이 오래 걸리고 한번 표준이 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JLK가 지금 그 긴 검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FDA 승인 지연의 리스크, 수가 등재 무산의 가능성, 빅테크의 무료 공세, 오늘 그 위험 신호까지 함께 확인하셨다면 이 종목의 구조를 절반은 깨뜨신 겁니다. JLK를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FDA 승인이 단순한 허가가 아닌지, NTAP 수가가 이 회사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뉴스가 터진 뒤에야 검색창을 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좋은 신호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 신호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분석이 그 간격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